아무리 오래 살아왔어도 삶의 끝에 다다른 것 같은 감정은 누구에게나 처음이다. 은퇴는 그런 감정을 품고 다가온다. 누구도 그것을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퇴직 이후의 나날은 늘어나는 자유만큼 공허도 함께 늘어난다. 더는 누군가 나를 부르지 않고, 더는 아침에 서둘러 나설 이유가 없고, 누군가 내 의견을 기다리는 일도 없다. 그저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 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무게로 다가온다. 죽고 싶은 날이 있었다는 고백은 단지 충동이 아니라 긴 시간의 침묵 끝에서 터져나온 마음의 비명일지도 모른다. 그 고요한 절망 속에서 어떤 이는 천천히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다. 그 회복은 빠르지 않고 누구도 박수를 보내지 않지만 분명히 일어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는 은퇴 이후에도 삶이 계속된다는 증거가 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74세 김모 씨는 공무원으로 38년을 일했다. 매일 아침 지하철 첫 차를 타고 나가고 늦게 퇴근해서는 반찬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살아온 생활이었다. 정년퇴직 후 아내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졌지만 말수가 점점 줄었다. 처음 몇 달은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며 일상을 흘려보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하루는 밖에 나가 신문을 사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는데 아내가 그를 부르지 않았다. 익숙했던 이름 하나가 불리지 않는 순간 그는 자신이 이 집안에서도 사라져버린 존재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그렇게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것 같아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날 이후로 며칠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몇 주 뒤 우연히 작은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어느 노인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왔다. 평생 남과 이야기하는 걸 피하며 살아온 그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 노인은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시 쓰는 모임을 한다고 했다. 망설임 끝에 찾아간 복지관에서 처음으로 내 이름을 다시 불리는 경험을 했고 누군가 그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시간이 생겼다. 시는 그에게 새로운 언어를 줬고 매일 오늘 하루를 관찰하고 적는 습관이 생기면서 삶은 아주 조금씩 다시 색을 잇기 시작했다. 부산에 사는 69세 임 아무개 씨는 30년 동안 조선소에서 일했다. 은퇴 후 그는 말 그대로 쉬었다. 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낮잠을 자고 TV를 보고 동네 슈퍼에서 라면을 사와 저녁을 때우는 생활을 반복했다. 처음 몇 달은 낙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는 것을 경험했다. 아내는 이미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 살아 연락도 드물었다. 어느 날 라면을 먹다 체한 몸으로 혼자 약국에 다녀오는 길에 갑자기 눈물이 났다. 자신이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진지하게 이대로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런 날이 반복되던 중 문득 생전에 아내가 자주 갔던 동네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이 떠올랐다.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를 찾았고 뜻밖에도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혼자 오셨어요? 하는 따뜻한 물음이 그를 다시 사람들 사이로 이끌었다. 그곳에서 매주 음식 나눔 봉사를 하면서 그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자신이 만든 국을 맛있게 먹는 어르신들의 표정을 보며 그는 내가 아직 여기에 있구나라는 감각을 되찾았다고 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1세 여성 박 아무개 씨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25년을 근무했다. 깔끔한 복장, 정돈된 말투, 늘 일정한 시간에 움직이던 그녀는 퇴직 이후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는 하루하루를 맞았다. 특히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아침에 맞이하는 정적이었다. 일어나면 조용한 집, 들리지 않는 전화, 약간의 식사 소리만 있는 식탁.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아예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침도 점심도 먹지 않은 채 그냥 창밖만 바라봤다. 그러다 오후가 되었을 때 그녀의 창문 앞에 심어둔 작은 화분에서 튤립이 피어있는 걸 발견했다. 지난 겨울 심심해서 꽂아둔 구근이었다. 잊고 있었던 그것이 홀로 꽃을 피워낸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멍한 얼굴로 화분 앞에 앉았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꽃을 바라보는 일이 그날 하루를 버티겠다. 이후 그녀는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기로 결심했다. 화분 물 주기, 동네 슈퍼 산책, 오래된 사진 정리.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하루를 끝내는 감정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한 달 뒤 동네 주민센터에서 여는 컴퓨터 초급 강좌에 등록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변화였지만 그녀에게는 아주 긴 겨울을 통과한 후 처음으로 새 계절을 향해 문을 연 순간이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러나 모두가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은퇴 이후의 내면을 보여준다. 회복은 빠르지 않다. 때로는 무의미해 보이던 하루 속에 작은 전환점이 숨어 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 순간,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다.
외로움은 관계의 부재라기보다 의미의 부재에서 시작된다. 죽고 싶다는 감정은 삶을 끝내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의 무게를 내려놓고 싶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회복은 새로운 관계에서 시작되기보다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데서 출발한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지나가는 봄꽃 하나,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그런 것들이 은퇴자의 삶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다시 걷게 만든다. 어떤 꽃은 남들보다 늦게 핀다. 그러나 피지 않을 꽃은 없다. 은퇴란 끝이 아니라 다시 피어나는 법을 배우는 또 하나의 계절일지도 모른다. 은퇴 후의 삶을 우리는 종종 단순히 노후라고 부르며 조용한 마무리로 상상하곤 한다. 그러나 실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은퇴란 어느 날 갑자기 삶의 구조가 무너지고 정체성이 붕괴되며 시간을 견디는 방식조차 새롭게 배워야 하는 낯선 여정이다. 오랫동안 자신의 직업이 곧 자아였던 사람에게 은퇴는 실직이 아니라 실존의 위기다.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는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분명했지만 은퇴 후에는 그 역할이 사라진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은 나는 이제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무력해진다.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부하 직원, 상사, 직장인이라는 이름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이름 없는 하루, 목적 없는 시간이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 내면의 공백과 마주한다. 문제는 그 공백을 견디는 법을 대부분 배운 적이 없다는 데 있다. 청년기에는 사회에 나가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고, 중년기에는 가족과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가 있었지만, 은퇴 이후에는 그런 외적 동기가 사라진다. 따라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구조가 아닌 스스로 만들어낸 의미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내적 동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감정의 깊이를 감당할 내공이 필요하다. 바로 그 지점에서 회복이 시작되거나 혹은 좌절이 반복된다. 은퇴자의 정신 건강이 위협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회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외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바뀐다. 실제로 은퇴 후 자살률이 높아지는 통계는 단순히 개인의 우울증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립된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경고다. 특히 남성 은퇴자의 경우 평생 일 중심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관계 형성이 미숙하고 감정을 표현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이로 인해 고립감은 더욱 심화되며 스스로도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 방 안에서 천천히 삶이 무너져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여성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가족을 위한 헌신적인 삶 이후 자식이 떠난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감당해야 할 때 그것이 돌봄의 해방이 아니라 무의미함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퇴 이후의 회복을 단지 쉬는 것이나 취미생활로 가볍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 회복은 감정의 무게를 다시 들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 출발점은 사소한 일상일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하나, 걷는 길 하나, 우연히 들은 음악 한 곡이 내일을 견디게 한다. 사회적 연결 또한 이 회복의 핵심이다. 자기 이야기에 청중이 있다는 사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부른다는 경험은 존재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 복지관, 종교시설, 취미 모임 등이 단순한 여가 장소가 아닌 삶의 보건 공간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가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돌볼 수 있는 문화적 감수성을 갖는 일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은퇴를 개인의 선택 혹은 책임으로만 여겨왔다.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저렇게 된 거야 라는 시선은 오히려 준비할 수 없는 구조를 외면하게 만들었다. 연금제도의 한계, 고령 노동시장의 현실, 나이 든 이들의 재취업 기회의 부족, 노후 의료비 부담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위태로움을 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공동체, 그리고 문화적 공감이 함께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은퇴 준비가 재테크 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은퇴 준비는 관계, 감정, 의미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삶의 목적이 돈에서 의미로 옮겨지는 전환점에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다. 삶은 결국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껴안는 시간이어야 한다. 죽고 싶던 날에 피어난 꽃을 보는 감각. 그것은 회복의 출발이자 은퇴 이후에도 삶은 충분히 계속될 수 있다는 조용한 증거다. 늦게 피는 꽃일수록 그 꽃은 더 오래 남는다. 그리고 그 늦음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짜 삶의 속도를 배운다. 그러니 은퇴자들의 느린 회복을 우리는 단지 늦은 것이 아니라 깊은 것이라 불러야 한다. 누군가는 하루를 견디기 위해 꽃을 바라보고 또 누군가는 국을 끓이며 자신을 회복한다. 그런 작은 행동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공감과 기다림 그리고 연대를 마련해야 한다. 느린 회복은 혼자의 힘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관계의 언어 속에서만 자라난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날 그 느린 회복이 하나의 꽃으로 피어나게 된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오늘 함께 준비해야 한다.